안녕하세요. 리치가이드 부자 되는 길입니다. 이번 주 테슬라 소식 모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나 주가가 테슬라 개별 기업 소식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주였습니다. 다행히 8월 5일과 8월 8일에 발표된 지표가 시장이 경기 침체는 아니라는 쪽으로 나와서 구조대가 왔습니다. 단기적으로 급격한 하락에서 이제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섣불리 말하긴 그렇지만 최악은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8월 14일 수요일 CPI 발표와 8월 15일 목요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중요하겠습니다. 이 지표가 잘 나온다면 반등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죠. 테슬라의 중국 소식 먼저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보험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보험에 진출을 하게 되면 자동차 맞춤형 보험을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 상품 판매에 대한 수익금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희소식이 하나 더 날아왔는데요. 중국의 지방정부죠. 푸젠과 길림성에서 정부 차량 카탈로그에 테슬라 모델 Y가 등록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7월에는 상하이, 장쑤성 등의 지방정부에서 모델 Y가 카탈로그에 등록되었었는데요. 여기에 추가가 된 것입니다. 정부 공무원들의 업무 차량 등으로 테슬라 차량이 등록되었기 때문에 모델 Y의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중국 판매량을 보시면 지난주에 12,500대가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주에 비하면 살짝 모자라긴 했지만 3분기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작년 중국에서의 판매량을 올해 따라잡기까지 7,000대가량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중국에서의 각 분기별 테슬라 차량 누적 보험 등록 대수를 보여주는데요. 보라색 3분기가 그 어떤 분기보다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7,000대를 따라잡기 위해서 언제 가능할까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비교 대상은 현재인 24년 3분기 보라색 선과 작년 3분기인 연두색 선입니다. 연두색 선을 보시면 앞으로 6, 7, 8주는 그래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때 따라잡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9, 10, 특히 11주에 가면 연두색 판매량이 낮은 걸 볼 수 있죠. 이때쯤이면 작년 중국 판매량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주 후입니다. 대략 9월 FOMC 이후나 9월 마지막 주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되면 중국의 작년 판매량을 따라잡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더구나 10월 2일에 3분기 인도량이 나오기 때문에 9월 말부터 테슬라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다음으로 태국에 기가팩토리를 건설하려고 했던 계획을 보류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태국의 충전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더 힘을 쓴다고 합니다. 이제 에너지 소식으로 넘어가면요. 파워월3 관련해서 테슬라는 썬런이라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텍사스 주민들의 전력망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둘이 협업을 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요새 테슬라가 이런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는 것 같네요. 다른 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파워월3를 판매하는 것 말이죠. 파워월이 메가팩을 따라잡기엔 힘들겠지만 그래도 에너지 분야 성장에 기여하는 양이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로보택시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자면 구글의 웨이모가 로보택시 적용 지역을 확장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번엔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라고 하는데요. 웨이모가 테슬라의 경쟁자여서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웨이모가 앞서 나가서 로보택시를 개척하면 테슬라는 그저 따라가면서 숟가락을 얹으면 되기 때문에 결코 나쁜 소식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FSD가 아니라 오토파일럿의 경우만 하더라도 운전자의 안전을 높여준다고 하는데요. 오토파일럿이 없이 사람이 운전하면 145만 마일당 한 번 충돌 사고가 벌어지는데 오토파일럿을 켜고 운전을 하면 688만 마일당 한 번 충돌 사고가 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4에서 5배 정도 충돌 사고를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재미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트럼프가 아딘 로스라는 사람과 함께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안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트럭 옆에서 오른쪽 위 사진과 같이 춤을 추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거기에다가 다음 주 월요일 밤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인터뷰를 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확실히 테슬라는 트럼프 노선을 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요일 인터뷰에서 어떤 말이 오갈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현재 미국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은 막상막하입니다. 거의 5대5 수준인데요. 이 자료에서는 트럼프가 약간 앞서는데
11월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엎치락 뒤치락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테슬라는 트럼프 노선이기 때문에 지지율 변화 추이에 따라 테슬라 주가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테슬라에게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프렁크 문제로 인해 170만 대 리콜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OTA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해결했습니다. 이번엔 테슬라 차량의 좋은 점인데요.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테슬라의 전기차 유지 관리비가 가장 적게 드는 브랜드 1위라고 합니다. 벤츠나 BMW에 비해서 1에서 5년 내에는 3에서 5배 정도 유지비가 적게 들고 6에서 10년 후에는 2배 이상 유지비가 아껴지네요. 확실히 품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캐나다에서 중국의 기가 상하이에서 만들어져서 수입되는 모델 Y에 대한 인도를 일시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미국 기가 팩토리에서 생산하여 캐나다로 판매하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캐나다에서의 모델 Y 인도량에 약간의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주 소식 마치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한데 미국 주식은 우상향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잘 견뎌내자고요. 부자가 되려면 이런 과정은 수십 번, 수백 번 거쳐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